금융위기 수준까지 급감한 아파트 거래 절벽, 대선이 변곡점. 지금 부동산 114에서 매매 가격 2주 연속 보하하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달 되면은 강남 지역은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어. 강남은 상승 전환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까지 하락했다는 건 말이 안 돼. 강남은 상승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국 부동산에서도 강남을 상승 안 시킬 수는 없을 거야. 그 정도로 강남은 지금 뜨거워요. 강남은 확실히 살아났어.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인 수준에서 살아난 게 참 놀랍긴 한데 강남은 상승 확고한 전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서 지금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감한 아파트 거래 절벽. 이거 어제도 계속 요즘 아웃 뉴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2008년도 거래량 수준 혹은 그 밑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그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실 재건축 단지 포함해서 송파 강동에만 입주 물량이 3만 가구 이상, 한 분기에 3만 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야. 헬리오시티 겨우 9,520세대 가지고 덜컹거렸는데 헬리오시티에 거의 2배, 3배 물량이 입주를 했던 시기라고요. 2008년. 리먼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2008년은 하방 압력이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 바닥 쳤고 지금 거래량과 유사해. 그런데 2008년도에는 가격이 하락해 갔다. 2008년 하반기에 가격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무섭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그렇게 안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보합이야. 자, 이게 더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바닥인데 가격이 떨어지질 않는다. 이거 되게 위험한 현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감한 아파트 거래 절벽, 대선이 변곡점, 대선까지 가면 더 위험해요. 대선 이후에 거래량 터져 나오면은 더 위험합니다. 어쨌든 제 예측이 좀 어긋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예측을 갖다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예측이 저는 1월 달에 가시적인 거래량 반등이 나타나고 2월 달에도 그 부분이 이어져 가면서 거래량 반등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대선 전에 거래량 안 터져 나오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만큼 반등 터져 나오는 힘은 억눌려진 힘이 폭발해 갈 그 힘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 거래량 바닥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유세가 시작됐다며 문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의 적극적 매도도 무주택자의 적극적 매수도 어려운 거래 절벽 현상이 대선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달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왔고 금매 위주로만 드물게 거래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랜만에 약세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예년과 비교해 거래가 급감하며 이달 기준 세 자릿수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자, 지금 이런 기사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도 말이 안 돼. 그래도 지금 여기서 제가 그래도 말이 안 돼라는 거는 지금 이러한 변수 요인이 이렇게까지 거래량 폭감을 만들어낼 만한 요인 효과가 강하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거래량 폭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너무 언론에서 성공했어. 정말 정부가 언론 가지고 장난치는 건 흔들어대는 거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지금 주택 거래량이 월 1,500건 밑으로 박살나 있는 상황. 이거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주택 거래량 1,500건 월 서울 기준 주택 거래량 월 1,500건 밑으로 깨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임대 가능 물량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갭 투자자들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지극히 실수요자 기준으로만 매수를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차후의 임대차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차라리 정상적으로 나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약하게 상승해 가더라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돼. 아무리 못해도 3,000건 정도는 나와줘야 정상이야. 2011년, 12년, 13년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도 거래량 3,000건, 월별 3,000건 정도 수준을 맞춰줬어. 근데 지금 1,500건이라고. 그때 반토막이라고. 그러면요, 차기 임대차 시장은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어요. 박살난다는 건 폭등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어쨌든 지금의 현상들이
급작스러운 DSR 규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 전세가 안정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오래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터져 나올 때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자, 어쨌든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감한 거래 아파트 절벽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만한 요인이 발생된 게 아니고 단순 심리, 금융,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오히려 후폭풍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 이야기 자꾸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2012년도에 전세가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인을 말씀드렸죠. 서울에 공사 그러니까 공기업 한전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 근무하신 분들 다 지방으로 이전해 가던 시기 특히 공무원들은 전부 다 세종시로 보내버리던 시기 인구 분산 정책 특히 하필이면 2012년도에 폭발적으로 귀농이 늘어났던 사례 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발현되면서 실질적으로 일시적 전세가 안정은 만들어냈었지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2013, 14, 15, 16, 17 전세가 폭등을 무슨 수로 설명할 거야? 16까지 15까지가 정확한 표현이겠다.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맞다. 16년까지. 이때 왜 이렇게 전세가가 폭등했는데? 매매가는 안정됐다고 하지만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죠. 이 당시에.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들이 안 들어가면은 전세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어. 투자자를 너무 적대시하는 지금의 기조가 풀리지 않으면은 집값 안정, 주거 안정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